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한하다고 얘기할 때 왜 무한하다? 영원하기 때문에 무한하다고 했는데 영원함이란 건 시간적인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얘가 둘이 나뉜다? 그럼 왜 안 돼? 근데 사실 저기 숨어 있는 게 이게 둘이 나뉜다, 나누는 경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나누는 경계는 존재가 아니어야 되잖아요. 이 나누는 경계 자체가 존재라면 이 둘은 나눠지는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원을 이렇게 그리고 얘를 이렇게 나눈다면 요것과 요게 선으로 나뉘는데 이 선은 요 옆에 있는 공간하고는 무관한 거죠. 성질이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둘이 나뉘는 건데 서로 나뉠 수 있는 거는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가 있어야 되기 때문인데 근데 무는 없는 건데 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무가 없는데 어떻게 둘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라고 생각해야 될 거예요. 여기서 바로 오면 안 되는 건데 실제 논리는 이렇습니다. 자, 그것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유일하다면 그것은 균질하다. 즉 퀄리티가 같다 이거죠. 모든 곳에서 퀄리티가 만약 다르다면은 서로 다른데 서로 다르다면은 그것은 틀린 거니까 이쪽과 다른 거니까 이쪽과 이것이 서로 다르다. 그럼 다르다는 것은 비교가 돼야 되는데 비교를 뭘 기준으로 할 거냐? 없음을 통해서 기준을 해야 될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거죠.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균질하고 그래서 영원하고 무한하고 유일하고 균질하다는 부동이다. 왜? 이동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건 얘기했죠. 무가 있어야 되는데 무는 존재할 수 없는 게 무인데 그게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동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부동이다. 그래서 영원하고 무한하고 유일하고 균질하고 부동이라면은 고통을 당하거나 괴로움을 겪을 리 없다. 왜? 변함이 없으니까. 뭔가 변화되어야지 이전과 비교해서 나빠졌다, 좋아졌다가 나오고 그래야지만 고통을 당하든지 즐거워진다든지 할 건데 계속 똑같은 상태를 유지한다면 당연히 괴로움과 고통을 겪을 수 없을 거다. 이게 멜리소스가 남긴 말인데 이게 쓰여진 책 이름도 자연에 대하여예요. 그러면 멜리소스는 인간을 존재 안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거랑은 좀 달라요. 근데 이 무한한 것이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눈 자체가 가사자이기 때문에 가사자로서는 이런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본질이 투영된 현상만을 생각한 거다. 즉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미 본질과 이 본질이 현현하고 있는 현상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전제로 하는 거죠. 이거는 파르메니데스의 얘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파르메니데스가 아까 얘기했던 알레타시아에서 얘기했던 진리편에서 얘기했던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의 차이를 얘기하고 두 번째 독사, 의견편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이 독사에서는 우리 같은 가사자에 의해서 밝혀지는 현상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움직이는 것 같고 다른 것 같고 이랬지만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고 움직이지 않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감각이 얼마나 허구적인 건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참된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보면은 예. 저게 영원하고 무한하고 유일하고 균질하다면 그것은 부동의 것이다라고 했는데 예. 사실은 저게 틀리다는 말을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고 균질하고 빈자리가 없어도 움직일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얘기하자면은 시즌 2가 돼야 돼요. 시즌 1에서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에 대해서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은 저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고 아까 얘기했던 방금 얘기했던 안쌤이 얘기했던 그거에 그냥 얼핏 생각해도 예. 어떤 막힌 공간에서 다 같이 같은 방향으로 다 돌면 되잖아 사실. 그런데 이제 그게 다 돌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계라는 같은 걸 개념. 생각해봐도 사실 공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데모크리토스가 웃기지 마라. 진공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때 진공이 바쿰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보이드가 되기도 하는데 영어로서는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그래서 이제 파르메니데스에 오면서 이제 플라톤이 얘기했던 이데아의 거대한 이제 형태가 이제 슬슬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근데 이 파르메니데스도 사실 어떻게 살아라라는 얘기는 별로 안 하죠. 멜리소스가 파르메니데스의 제자니까 이 엘레아파도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는 안 해요. 하지만 뭔 얘기를 하냐면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럼 인간이
진리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하우가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하우가 윤리학의 일부는 윤리학의 문제로 가고 일부는 논리학의 문제로 가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하고 파르메니데스는 둘 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거예요. 그 로고스에 대한 얘기나 이런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요 뒤에 올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대기시키는 이런 건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다음번에는 데모크리토스. 그러니까 사실 얘네들은 그렇게 자기들끼리 싸운 건 아니고 뒤에 플라톤이 대립항으로 만들었지만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플라톤은 데모크리토스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막 지워버리고 싶어요. 그 존재 자체를. 자기의 역사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데모크리토스하고 엠페도클레스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엠페도클레스는 이제 밀레토스 학파의 계승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다른 측면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또는 이제 진료로서의 고민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니까 이 진료로서의 제일 원인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 정도를 하게 될 거고 조금 더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하게 된다면 이제 소크라테스가 여기 원래는 없지만은 조금 더 그 얘기를 집어넣든가 아니면 플라톤을 봐서 강의 길에 봐서 좀 집어넣고 아리스토텔레스 통짜로 하나로 얘기를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강의랑 다다음 강의 정도가 만들어질 듯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저게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고 따지면은 예.